네, 안녕하세요. 권순환의 계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혼자 기업 분석을 한번 준비해 와봤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젠틀몬스터 II 컴바인드를 한번 다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후속편으로 요즘에 아주 핫한 기업이죠. IV 업계에서 젠틀몬스터를 가장 긴장시키고 있는 브랜드 블루 엘리펀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PD님들 블루 엘리펀트 아시나요? 여기 잘 알고 있죠. 제가 평소 자주 가는데 평소에 소문난 건설색이라고 하시죠. 그 바로 건너편에 진짜 엄청난 건물이 있거든요. 그게 스페이스 성수 그건가 보네. 아 맞습니다. 네. 그 건물이 되게 벽돌로 되게 공사한 느낌으로 되게 크게 들어갔죠. 네네. 거의 가보진 않았는데 요즘에 뭐 성수동에도 이제 플래그십 매장을 오픈을 한 것 같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블루 엘리펀트를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이제 그 블루 엘리펀트 요즘에 뭐 대표님 뭐 구속됐다는 기사도 나오고 좀 이슈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블루 엘리펀트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선글라스니까 한번 좀 써봐야 되잖아요. 네, 써봐야 돼가지고 저희가 젠틀몬스터 할 때는 직접 이제 매장도 가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를 구매해 왔습니다. 기억나세요? 모델명 기억나니? 자, 이게 젠틀몬스터 리리트라는 모델인데 제가 이걸 왜 굳이 가져와 봤냐면은 요거가 이제 블루 엘리펀트 선글라스예요. 제가 진짜 오늘 받은 거고 시착은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젠틀몬스터 이제 작년에 컨텐츠 준비하면서 이제 구입했던 이제 리리트 한번 가져와 봤고 대충 알겠어요. 이런 느낌이고, 자, 요게 이제 블루 엘리펀트. 제가 좀 이번에는 과감한 모델을 좀 골라봤습니다. 이게 확실히 가격이 싸니까 이 과감한 모델을 고르게 되더라고. 컬러부터가 좀 남다르신데. 아, 근데 일단 한번 써볼게요. 썸네일로 딱인데요. 그래? 오늘 룩이랑 되게 잘 어울리세요. 제가 이거 블루 엘리펀트 처음 구매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이게 5만 원인가 그래요. 5만 원인가 6만 원인가 그러는데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만 원인가 30만 원 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5만 원짜리 사면서 좀 과감한 선택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만져볼래? 여기 한번 비교해봐. 무게감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 마감이나 이런 거 한번 봐봐 한번. 이렇게 말하는데 촉촉한 느낌이. 아, 솔직히 첫 소감은 확실히 좀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젠틀몬스터도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도 구매를 하지 않고 있는데, 솔직히 블루 엘리펀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퀄리티가 좀 낮은 것 같아요. 뭐 어떤 느낌인지 한번 실제로 보시면 아실 것 같고, 제 생각에 다시 이거를 구매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되게 좀 하여튼 저렴한 느낌이 확 나요. 그냥 뭐 어쨌든 가격대가 있으니까 그건 충분히 감안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젠틀몬스터 그리고 뭐 블루 엘리펀트 잠깐 한번 시착을 한번 해봤고,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취향과 느낌이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죠. 왜 블루 엘리펀트 난리인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세간에는 가성비 젠몬, 이제 제2의 젠몬으로 불리면서 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죠. 근데 이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이 회사 대표가 구속됐어요. 기사를 띄워드리겠지만 뭐 이제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카피 이제 논란으로 대표가 구속되는 이제 사태가 벌어졌는데, 뭐 도대체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쨌든 저희는 숫자를 다루는 컨텐츠니까 재무제표에는 어떤 숫자들이 찍혀 있는지 젠틀몬스터와 블루 엘리펀트를 비교해서 한번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제 막 2025년 감사보고서 공시가 됐어요. 그래서 최근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먼저 블루 엘리펀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죠. 블루 엘리펀트는 2019년 1월에 설립된 브랜드고요. 이들의 철학은 상상력과 기술력을 결합한 이미지니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중들에게 더 유명해진 건 아무래도 가격 때문이겠죠. 젠틀몬스터 안경이 보통 30만 원대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블루 엘리펀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분의 1 수준인 한 5만 원, 6만 원대로 이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그리고 안경 두 개에 11만 원이라는 뭐 파격적인 가격 정책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MZ 세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뭐 매장 전략인 것 같은데요. 아까 PD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페이스 성수, 사실 이게 하우스 도산도 가보셨잖아요.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 이게 밖에서 봤을 때 건물의 그 약간 특이한 느낌도 그렇고 안에 있는 그 설치 조형물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되게 화려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젠틀몬스터가 제가 다뤘던 것처럼 저는 이제 공간 마케팅으로 이제 뜬 거잖아요. 근데 이제 블루 엘리펀트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수동에 이게 천평이라고 해요. 플래그십 스토어 스페이스 성수도 열고 뭐 거대한 조형물을 배치하는 것처럼 이제 젠틀몬스터의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블루 엘리펀트가 요즘에 많이 시끄러운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젠틀몬스터 측에서 디자인을 통째로 뺏겼다라고 이제 소송을 걸었습니다. 뉴스를 많이 보셨겠지만 젠틀몬스터 측이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3D 스캐닝 분석
것도 해보고 두 브랜드 제품과 유사도 이제 테스트 해봤는데 뭐 99.94%라는 수치도 나왔고 뭐 안경 알리도 서로 호환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해서 블루엘리펀트 대표를 이제 부정경제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제 이례적으로 구속을 시킨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젠틀몬스터와 이제 블루엘리펀트에 대한 대략적인 배경 지식을 설명드렸고, 저희는 이제 회계사 채널이고 재무제표 가지고 이야기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법적 논란 이런 건 저는 잘 모릅니다. 뭐가 맞고 틀린지는 이제 잘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저희는 숫자를 다루는 채널이니까 두 회사의 숫자, 재무제표 가지고 이 두 개의 기업을 비교 분석을 해볼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침 2025년 감사보고서가 최근에 공시가 되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젠틀몬스터 2024년 플러스 2025년 업데이트도 한번 해보고 겉들어 이제 블루엘리펀트와 비교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기본 정보를 먼저 비교 분석해 볼게요. 젠틀몬스터는 이제 회사명은 II 컴바인드, 주식회사 II 컴바인드고요. 회계로 기수로는 15년 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회계 기준은 국제 회계 기준 KIFRS를 적용하고 있고요. 재무제표는 자회사 실적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연계열 재무제표입니다. 저번에 컨텐츠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II 컴바인드 자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이거 표를 띄워드릴 텐데 이제 세계 각지에 뭐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 뭐 유럽 자회사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회사까지 실적을 포함한 재무제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있죠. 사업 포트폴리오. 그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젠틀몬스터 하나만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제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젠틀몬스터, 템버린즈, 누데이크, 너티슈, 그리고 하나 더 생긴 거 알고 있어요? 테이블웨어 브랜드 누플랏이라는 게 또 작년에 생겼나 봐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생소한데 어쨌든 II 컴바인드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이 5개 브랜드로 다양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블루엘리펀트는 회사명도 블루엘리펀트예요. 이제 7기된 회사이고요. 젠틀몬스터와는 반대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재무제표에는 자회사 실적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 보고서를 봤는데 자회사가 이제 조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감사 보고서 보니까 일본과 미국에 자회사가 한 2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숫자는 요거를 제외한 국내 단일 이제 블루엘리펀트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포트폴리오도 여기는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안경, 선글라스 중심의 단일 아이웨어 사업에 사실상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II 컴바인드는 이제 여러 사업부 그리고 글로벌 실적을 포함한 숫자고요. 블루엘리펀트는 국내에 아이웨어 실적만 포함하고 있는 재무제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드릴 때 이제 젠틀몬스터 그리고 II 컴바인드를 혼용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같은 의미니까 좀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숫자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매출이겠죠? 두 회사가 과연 얼마나 파는가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젠틀몬스터의 경영 실적부터 이제 업데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II 컴바인드 매출액 추인데요. 2021년부터 이제 최근 2025년까지 매출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해마다 작년까지는 이제 1,000억대 매출을 앞단위가 계속 바뀌면서 성장을 했어요. 2021년에 3,200억에서 이제 계속 성장해서 2024년에는 7,891억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2025년 작년에 매출액이 꺾였어요. 7,723억으로 살짝 꺾였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성장을 해오다가 이례적으로 소폭 이제 성장이 감소되었는데 아마도 블루엘리펀트 영향이 없지는 않겠죠. 블루엘리펀트 매출이 아마 여기서 좀 많이 가져갔을 것 같으니까 그런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저희가 분석했던 것처럼 II 컴바인드는 이제 사업 브랜드별 매출액도 이제 공시가 되는데요. 아이웨어 부분 이제 젠틀몬스터, 그리고 화장품 부분 템버린즈, 그리고 기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 공시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표를 보면은 2021년부터 이제 2024년까지 작년에는 폭발적인 성장을 얘기했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템버린즈의 고속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25년은 전체적으로 성장의 추세가 이제 한풀 꺾인 것 같아요. 25년은 2024년과 비교해서 크게 변동이 없고요. 매출 구성액도 크게 변동 없습니다. 그래도 템버린즈가 이제 제2의 성장 엔진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제가 봤을 때 그나마 다행인 건 특정 브랜드의 매출이 확 꺾이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매출액은 이제 조금 정체되어 있는데 특정 브랜드의 매출이 24년과 비교해서 확 꺾이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2024년, 2025년은 큰 변화 없이 쉽게 말하면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수준으로 매출액과 매출 구성은 비슷한 걸로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II 컴바인드 요거 지역별로도 매출액이 공시가 되는데 국내 매출이 400억 거의 10%나 빠진 반면 중국 및 해외 매출은 300억이 늘었습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국내 매출 400억 빠진 게 블루엘리펀트 매출과 유사하거든요. 블루엘리펀트가 젠틀몬스터의 국내 매출을 뺏어가고 있다는 게 확인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냥 이제 숫자만 봤을 때는 II 컴바인드는 24년까지는 고속 성장을 해왔고 25년에는 잠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블루엘리펀트 매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되게 재밌어요.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이것도 21년부터 2025년까지 가져왔는데 2021년에 25억, 2022년에 10억, 23년에 57억, 24년에 300억, 25년에 500억
눈을 띄게 성장하는. 특히나 24년, 4년, 5년 이렇게가 이제 굉장히 뭐 말도 안 되게 성장을 했죠. 뭐 근데 이제 얼마 남기는 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5개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매출액만 봤을 때는. 자, 그러면 II 컴바인드와 블루 엘리펀트를 한번 매출액을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이거 보시면은 뭐 이제 5개년치 매출액을 비교 분석해봤는데 사실 절대적인 볼륨은 II 컴바인드가 훨씬 크죠. 제가 이거를 이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제 매출을 그래서 얼마 차이가 나냐, 몇 배수 차이가 나냐 이걸 나눠봤거든요. 21년에는 한 130배 차이가 났어요. 근데 이제 이게 격차가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2025년 15배 정도로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이제 블루 엘리펀트는 이제 안경만 파니까 젠틀몬스만 떼와서 한번 비교해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2021년에는 114배에서 2025년에는 12배까지 굉장히 좀 매출액이 어쨌든 블루 엘리펀트가 많이 쫓아오고 있는 거는 사실로 보입니다. 자, 블루 엘리펀트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뭐 가성비 전략으로 이제 초고속 성장을 기록한 걸로 보이고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 볼륨이 말도 안 되게 증가한 건 이제 숫자를 확인했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나 남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은 는 건 알겠는데 돈 얼마나 버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후원부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두 회사의 매출액을 비교 분석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매출 원가, 그러니까 선글라스 하나 만드는데 얼마가 드는지를 이제 비교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II 컴바인드와 블루 엘리펀트 매출액과 매출 원가인데요. II 컴바인드 젠틀몬스터는 이제 매출액이 2025년에 7,723억에 매출 원가가 1,305억입니다. 요거 나누면은 원가율이 16.9%예요. 블루 엘리펀트는 매출액이 506억이고요. 매출 원가는 122억. 나누면은 매출 원가율이 24.11%입니다. 요것만 봤을 때는 이제 젠틀몬스터의 매출 원가율이 더 낮죠. 둘 다 어쨌든 말도 안 되게 원가가 낮은 건 맞는데 그래도 이제 젠틀몬스터의 원가율이 16.9%로 이제 블루 엘리펀트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런 거죠. 블루 엘리펀트는 가격대가 워낙 낮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매출액을 확 키울 수 없으니까 거기서 오는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저가 경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젠틀몬스터처럼 넉넉한 마진을 확보하기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II 컴바인드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제 수직 계열화를 달성해서 원가율 16%라는 극도로 낮은 비용 구조를 확보했다고 뭐 기사 같은 데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즉 블루 엘리펀트는 젠틀몬스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마진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I 컴바인드는 이제 블루 엘리펀트보다 마진율이 높고요. 블루 엘리펀트는 판매가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마진에서 출발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판매 전략이 거의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판매 전략은 어쨌든 밑에 이제 판매 관리비에서 나올 텐데 여기 이 상황에서 이제 비슷한 판매 전략이 재무제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도 후반부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좀 간단한 회계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 있는데 재무제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재무상태표는 이제 12월 31일 날 회사에 뭐 자산 부채가 얼마냐 있냐, 그러니까 그 시점을 보여주는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동안 이제 매출이 얼마고 매출 원가가 얼마고 얼마를 벌었냐 를 보여주는 재무제표인데요. 이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회계적으로 좀 복잡하니까 어쨌든 재무제표는 크게 두 가지가 있구나 정도로 개념만 잡으시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선글라스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선글라스가 만들어지면 재무상태표에 자산 중에 재고자산으로 가게 됩니다. 재고자산으로 가 있다가 이게 팔리면 이제 그 금액이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안 팔릴 때 창고에 쌓여 있으면 이제 재고자산, 팔리면 이제 손익계산서 원가로 가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년 동안 팔린 재고 금액의 합계가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이고요. 이제 12월 31일에 회사가 보유한 재고 금액이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으로 달려있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걸 활용해서 1년 동안에 재고가 몇 번이나 팔렸는지, 얼마나 빨리 도는지 이제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두 회사 비교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II 컴바인드를 먼저 볼게요. 매출 원가는 2025년에 1,300억이었어요. 자, 근데 기초재고, 기말재고 요거 두 개를 평균하면 평균 재고가 있겠죠. 평균 재고는 1년 동안 이 정도 평균적으로 재고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건데 여기 한 493억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매출 원가가 재고 팔린 누적 금액의 합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매출 원가를 평균 재고 나눠버리면 재고자산 회전율, 그러니까 1년 동안 재고가 몇 번 팔렸는지를 쉽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는 거고요. 당연히 높을수록 재고가 빨리빨리 팔린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365일을 이제 재고자산 회전율로 나누게 되면은 재고가 며칠 만에 팔리게 되는지 재고자산 보유 기간 이런 것도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II 컴바인드는 재고자산 회전율은 2.65, 재고자산 보유율은 138일 정도로 나오고요. 블루 엘리펀트는 재고자산 회전율이 2.84, 재고자산 보유 기간이 129일 정도로 나옵니다. 블루 엘리펀트의 회전율이 좀 더 높은데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년에 2.65에서 2.8회씩 팔리고 이는 약 4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선글라스가 팔린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저번에 젠틀몬스 분석할 때 일반적인 안경 같은 게 선글라스 같은 게 판매 주기가 한
2년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두 회사는 4개월마다 팔린다고 이제 숫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팔린다는 거를 이제 숫자적으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젠틀몬스터 분석할 때도 굉장히 많이 팔리는구나 놀랐었는데 블루 엘리펀트도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두 회사 모두 안경을 이제 패션 아이템처럼 자주 바꾸게 만든 덕에 재고가 빨리 도는 구조라는 거를 이제 재무제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회사 총자산 대비 재고자산 비율도 한번 볼게요. 자, II 컴바인드는 총자산이 1조가 넘습니다. 1조 2천억인데 재고자산이 474억이어가지고 총자산 대비 불과 3.78% 정도가 재고자산입니다. 블루 엘리펀트는 총자산이 그래도 꽤 많아요. 900억 정도인데 여기도 한 7% 정도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빨리 팔리니까 상식적으로 총자산 대비 재고자산 보유 수량도 적은 걸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이것도 재무제표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런 재고를 다루는 소비재 사업에서 재고자산 비율을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기존 기능 중심에서 패션 아이템으로 재정의해서 구매 빈도를 많이 높였고요. 그리고 안경업계 유통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안경점에서 이제 직영 매장으로 혁신을 해서 재고 자산을 최소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두 회사 모두. 그리고 당연히 이런 젠틀몬스의 성공 공식을 블루 엘리펀트 재무제표에서도 고스란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거는 2025년 이제 지표만 설명드린 거고요. 2024년 지표도 제가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 블루 엘리펀트는 2024년에 재고 자산이 23억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아까 2025년에 63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174%나 증가를 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율도 24년에는 5.8회였는데 크게 감소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블루 엘리펀트는 작년 대비 재고자산이 많이 늘었고 좀 그때보다는 활발히 팔리지 않는구나 정도로 추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일시적인 상황인 건지 아니면 뭐 대표 구석이라는 사법 리스크의 영향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반면에 젠틀몬스터는 24년과 비교해서 회전율 등에 큰 변화가 없어요. 블루 엘리펀트와는 상당히 비교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젠틀몬스터의 서울 곳곳의 부동산 한번 투어 했었잖아요. 젠틀몬스터가 서울 곳곳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그리고 성수동 4옥 준공에 대한 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간 마케팅을 활발하게 전개를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와 집기 비품에도 엄청나게 투자를 한다라는 걸 숫자로도 확인해 봤었죠. 과연 블루 엘리펀트도 부동산 전략 동일하게 따라하는지 한번 제가 재무제표를 들여다봤거든요. 먼저 젠틀몬스터의 2025년 변동상을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크게 이제 유형자산 부동산 중에 토지 건물 건설 중인 자산, 인테리어 집기 비품을 가져왔습니다. 토지 건물은 다 아실 거고요. 건설 중인 자산은 이런 뭐 토지나 건물 같은 거를 취득 중인 그런 자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테리어 집기 비품은 이제 젠틀몬스터가 활발히 전개하는 공간 마케팅에 대한 그런 비용 투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좀 인상적인 거는 건설 중인 자산에서 이제 토지 건물로 한 3천억 정도가 대체가 됐어요. 2,800억, 2,900억 정도. 당연히 요거는 2025년에 준공된 성수동 4호 하우스 노웨어 서울 이거죠. 요게 이제 건설 중인 자산에서 토지 건물로 대체된 거를 재무제표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인테리어 집기 비품에 그래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합니다. 작년 2025년만 해도 거의 300억 정도를 투자를 한 거를 보여요. 건설 중인 자산에도 1,500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젠틀몬스터는 2025년에도 활발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블루 엘리펀트의 부동산 투자를 한번 보시죠. 여기도 이제 토지 건물 건설 중인 자산을 가져와 봤고요. 여기는 임차 자산 계량권이랑 시설 장치라는 게 있는데 뭐 이것도 이제 젠틀몬스터와 유사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간 마케팅을 통한 그런데 투자하는 뭐 그런 인테리어 그런 비용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또 놀랐는데 블루 엘리펀트가 토지 건물이 꽤 있어요. 25년 말 기준으로 어쨌든 270억 정도의 토지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감사 보고서를 보면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도 나오는데 저희가 그때 젠틀몬스터 했을 때 젠틀몬스터가 이제 서울의 힙한 동네 부동산을 이제 쇼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표적인 도산대로. 그리고 제 기억에 한남 쪽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성수동 4옥도 말씀을 드렸고요. 블루 엘리펀트도 과연 그대로 따라하고 있을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감사 보고서를 보면은 블루 엘리펀트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나오는데요. 총 4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성수동에 하나, 이제 한강로에 3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성수동에 있는 거는 이건 스페이스 성수는 아니에요. 스페이스 성수 그거는 연무장길 바로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건 엄청 비쌀 거야. 그건 아니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건 아뜰리에 길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아뜰리에 길 쪽에 251제곱미터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로 2가 쪽에 3개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요거는 용리단 길 쪽이에요. 특히나 한강로 2가 25-2, 25-6 요거는 두 피치가 붙어 있습니다. 젠틀몬스터 기억나시나요? 도산 쪽에 두 피치 붙어 있는 거 바로 구입했던 거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걸 따라한 건 아니겠지만 블루 엘리펀트도 어쨌든 성수동이랑 용리단길 같은 이런 서울의 힙한 상권에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거를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좀 하나 있는데 토지 쪽을 보면 기초에 한 150억 정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50억 정도를 투자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해가지고 50억 정도가 늘어난 게 있어요. 이게 뭘까? 뭐 사지도 않았는데 왜 50억이 늘어났을까인 건데 이건 이런 거예요. 토지를 시가평가를 한 겁니다. 시가평가를 해보니까 50억 정도가 저희가 늘어난 것 같아요 라고 감사보고서에 이제 써있거든요. 어려운 말로 재평가라고 하는 건데 토지를 재평가해서 이제 50억 정도를 장부가에 올려버린 거죠. 요것도 어쨌든 재밌는 포인트고 이따가 재무 건정성에서도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확인해 봐야죠. 인테리어와 시설 장치에 얼마를 투자하는 건지 2025년에 133억을 투자했어요. 토지 건물 아니에요. 아까 설명했던 인테리어랑 시설 장치에 블루 엘리펀트가 2025년에만 133억을 투자했습니다. 뭐 스페이스 성수 이런 게 있겠죠. 아마 거기 가보진 않았지만 엄청 의리의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젠틀몬스터의 성공 공식인 공간 마케팅을 그대로 벤치마킹한 것을 어쨌든 숫자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젠틀몬스터 매장 생각보다 많이 없잖아요. 블루 엘리펀트 매장 지나가다 봤어요? 블루 엘리펀트는 뭐 제가 좀 준비하다 보니까 약간 좀 달라요. 젠틀몬스터랑. 어쨌든 블루 엘리펀트는 지금 2026년 현재 국내 매장이 27개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양재영 회계사랑 부산에 놀러 갔거든요. 해운대도 있어. 그리고 뭐 제가 또 기사를 봤는데 홍대에는 뭐 3개가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젠틀몬스터는 되게 힙한 곳에 굉장히 공들여 좀 투자하고 만드는 느낌이라면 블루 엘리펀트는 어쨌든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국의 매장을 좀 확장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게 재무제표에서도 좀 확인이 됩니다. 어쨌든 인테리어에 거액을 투자할 거잖아요. 그 금액이 2025년에 한 133억을 투자했으니까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겠죠. 단기간에 오프라인 매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2026년 현재 국내 이 27개 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숫자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젠틀몬스터는 오프라인 쇼룸을 이제 희소성 있는 예술 공간으로 통제를 하고 고가 정책과 이제 글로벌 셀럽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판매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에 블루 엘리펀트는 오프라인 매장을 빠르게 늘리고 SNS 입소문을 활용해서 이제 트렌디한 가성비를 다수에게 빠르게 판매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공간 마케팅을 하는 거는 유사한데 약간 방향은 좀 차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날이 더워서 자켓을 벗었습니다. 4월인데 너무 덥네요.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사 모두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비슷한 방식의 부동산 전략을 취하는 것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두 회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주주 구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저번에 젠틀몬스터 II 컴바인드 다룰 때 주주 구성에 대해서도 꽤 심도 있게 다뤘었어요. 그때 기억나시나요? 되게 유명한 아이웨어에서 그렇죠. 기억나시죠? 룩소티카 맞습니다. 2025년 촬영 당시에 오너 측이 한 70% 정도 그리고 레이맨으로 유명한 룩소티카가 20%, 자사주 1.5%, 나머지 FI가 한 8.5% 정도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25년에 구글이 투자한 거 알아요? 구글이 지분 4% 확보를 위해서 한 1,450억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오너 측,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너 측이 한 70% 안팎을 보유하면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룩소티카, 구글 등 이제 글로벌 전략 투자자와 일부 FI가 나머지 지분을 나눠 가진 그런 구조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면에 블루 엘리펀트 감사 보고서에 보면은 주주가 다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너무 개인이어가지고 제가 여기는 이제 설명드리지 않을 건데 여기는 외부 재무적 투자자가 없어요. 사실상 이제 가족 중심의 폐쇄적인 지배 구조이고요. 제가 이것도 준비하다가 알았는데 최근에 300에서 500억 정도의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이었었나 봐요. 근데 대표가 구속되면서 이제 잠정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루 엘리펀트가 지금까지 외부 투자 없이 어쨌든 매출 500억까지 성장한 거는 이제 주목할 만한데요. 근데 어쨌든 뭐 확장을 해야 되니까 필요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되는 한계는 분명해 보입니다. 대표 구속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여기 어쨌든 회계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투자 검토가 보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 투자가 이제 실패가 됐고 그럼 어쨌든 자금이 필요하니까 투자 말고는 대안은 은행밖에 없겠죠. 은행 차입 의존도가 급증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이자 비용이 증가하게 될 거고요. 이자 비용이 증가하니까 재무 구조가 악화될 겁니다. 이런 연쇄 반응을 부르는 사건인데 이러한 영향이 이제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진짜 궁금한 부분, 그래서 돈을 얼마나 남기냐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매출액과 매출원가, 매출 총액까지만 봤잖아요. 근데 이제 판매 관리비와 영업이익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II 컴바인드는 아까 매출 총이익이 이제 6,400억 정도라고 했는데 판매 관리비는 4,600억 정도 써가지고 영업이익은 1,700억 정도 남겼습니다. 그에 반해 블루 엘리펀트는 아까 매출 총이익은 384억이라고 했는데 판매 관리비가 350억이나 썼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34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률을 비교해봐도 II 컴바인드는 23% 정도 남겼고요. 이제 블루 엘리펀트는 6.72% 정도로 좀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II 컴바인드는 이제 5년 만에 첫 역성장을 겪었으나 어쨌든 23% 영업이익률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블루 엘리펀트는 매출 506억으로 외형 성장은 성공했으나 어쨌든 2025년 공격적인 확장으로 영업이익률이 24년에 42%였거든요. 근데 25년에는 6.7%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게 영업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영업이익률이 급감했다는 거는 판매 관리비가 급증했다는 걸로 이해하셔도 무방한데요. 실제로 블루 엘리펀트의 이제 판매 관리비는 2024년에 104억에서 2025년에 350억으로 엄청나게 급증했습니다. 자, 그래서 블루 엘리펀트의 판매 관리비 뭐 전부 다 볼 건 없고요. 어쨌든 가장 큰 금액을 구성하는 항목들을 제가 2024년과 2025년 두 가지를 숫자를 뽑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썼나 이걸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자, 표를 보시면 공격적인 확장을 재무제표에서 고스란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025년에 공격적인 오프라인 확장으로 임차료가 12억에서 88억, 거의 600%가 넘게서 이제 증가를 했고요. 감가상각비, 여기 아까 인테리어가 감가상각비로 비용이 잡히는 거니까 이것도 6억에서 38억으로 500% 정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27개까지 늘리고 보니까 뭐 일본 하라주쿠 진출 등 덩치를 키우느라고 인테리어 비용, 감가상각비, 그리고 임차료, 광고비에 돈을 쓰다 본 걸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늘리는 것 자체는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젠틀몬스터는 어쨌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프리미엄 브랜드 덕에 매장을 늘려도 이제 높은 마진이 유지되는 구조고 블루 엘리펀트는 가격이 낮다 보니까 어쨌든 같은 확장을 해도 재무제표에 훨씬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걸로 보여요. 인건비 마케팅 비용도 역시나 크게 증가했고요. 그리고 뭐 기사를 보니까 법적 분쟁 비용도 꽤 많이 크게 발생했다는 걸로 볼 수 있었거든요. 이건 아마 지급 수수료 같은데 어쨌든 포함되어 있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블루 엘리펀트는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판매 관리비가 매출 총이익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그래서는 현재로서는 어쨌든 저가 브랜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판매 관리비를 뺀 영업이익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손익계산서 더 밑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고 법인세를 빼야지 이제 최종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데요. II 컴바인드는 영업이익이 아까 1,770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빼고 하면은 단기 순이익이 그래도 1,000억 이상은 나와요. 1,091억이라는 어쨌든 굉장히 좋은 경영 실적을 기록했고 반면에 블루 엘리펀트는 영업이익은 34억인데 영업의 수익 8억, 영업의 비용이 33억이에요. 아까 영업이익이 34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업의 비용이 거의 유사하죠. 33억이니까 이것도 어쨌든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영업의 비용이 그러면 뭐가 있냐 한번 봤습니다. 영업의 비용은 크게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자 비용. 아까 제가 차익금이 많을 거라고 추측을 했었죠. 이자 비용이 16억입니다. 영업이익이 33억인데 이자 비용이 16억이에요. 차익금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건데 이것도 이따가 재무구조를 볼 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대손상각비라고 해가지고 이건 회계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거냐면 못 받을 돈을 비용 처리한 걸로 보시면 돼요. 못 받을 돈이 9억이라는 겁니다. 이자 비용이 높고 못 받을 돈이 비용으로 잡히니까 영업의 비용도 이제 33억으로 재무제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손익계산서 끝까지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직관적인 분석은 지금 설명드릴 현금흐름표가 최고입니다. 현금흐름표는 손익계산서랑은 다른 재무제표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현금 기준으로 그래서 회사가 1월 1일 날 현금이 얼마 있었고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얼마를 벌었고 1년 동안 돈을 어디서 빌려왔고 1년 동안 어디에 투자를 했고 그러면 기말에 현금이 얼마 남았는지 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재무제표 보시면 되는데요. 크게 영업활동, 재무활동, 투자활동으로 현금이 뭐 얼마나 썼는지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업활동은 말 그대로 이제 양사가 선글라스 팔아서 번 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활동은 영업과는 별개로 투자를 받았거나 은행에서 빌렸거나 어쨌든 이것도 현금이 늘어날 거니까 그리고 뭐 배당이 나갔거나 영업과 별개로 어쨌든 돈이 움직이는 거를 재무활동으로 또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활동도 어쨌든 영업활동 현금은과 별개로 건물을 사고 토지를 사고 인테리어에 돈을 쓴 것 이게 투자활동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재무활동, 투자활동 이렇게 현금의 원천을 세 가지로 쪼개가지고 현금 기준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게 현금흐름표인데요. 이것도 이제 2025년에 자료를 같이 한번 보시면 젠틀몬스터, II 컴바인드는 기초의 현금이 1,800억 정도 있었어요. 선글라스 팔아서 1,700억 벌었고요. 재무활동으로 현금이 520억 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활동으로 2,000억을 썼어요. 그래서 기말에 현금이 1,900억 정도로 기초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반면에 블루 엘리펀트는 이제 기초 현금 26억 있었는데 영업활동이 마이너스 25억이에요. 그러니까 선글라스 팔아서 현금이 안 돈다는 거죠. 영업활동으로 현금이 마이너스니까 선글라스 팔아서 현금이 안 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빌려야겠죠. 재무활동으로 456억을 돈을 끌어와서 400억을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인테리어하고 투자하고 이런 데다 써가지고 기말에 57억이 현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투자활동으로 양사회사 모두 엄청난 금액을 쓰고 있습니다. II 컴바인드는 2,000억, 이제 블루 엘리펀트는 400억을 쓰고 있는데 그 투자금의 원천이 다른 거죠. 이제 젠틀몬스터는 영업활동으로 번 돈,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블루 엘리펀트는 장사를 해서 돈이 안 벌리니까
이제 재무활동, 은행 차입금을 통해서 끌어와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무활동으로 돈을 끌어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제 투자를 통한 유상증자,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은행 차입을 통한 이제 대출인데, 블루엘리 펀트가 대표가 이제 구속되면서 투자 유치가 좀 무산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당연히 은행 차입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차입금으로 두 회사의 재무 구조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차입금은 뭐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인데, 쉽게 설명하면 단기 차입금은 1년짜리고요. 장기 차입금은 1년 이상 만기인 건데, 장기 차입금 중에서도 1년 이내 갚아야 될 것을 유동성 장기 차입금으로 분류한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II 컴바인드는 장기 차입금 800억이 딱 찍혀 있어요.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기업 분석할 때 2024년 기준으로는 무차입 경영이었거든요. 차입금이 없었는데 2025년에 여기 800억이 생긴 거예요. 800억이 이게 뭔가 제가 재무제표를 한번 봤는데, 시설자금 대출입니다. 뭐냐면 신사옥 건물 토지로 그냥 빌린 거죠. 이자율도 3%밖에 안 돼요. 3%밖에 안 돼가지고 제 추측에는 뭐 그렇게 필요 없는 대출이긴 한데, 어쨌든 신사옥 담보로 한번 빌린 걸로 추측이 되고, 요거에 대한 설명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젠틀몬스터는 지금까지 무차입 경영이었는데 2025년에 이제 신사옥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장기 차입금 800억이라는 대출이 생겼다 정도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블루엘리펀트 단기 차입금 337억, 유동성 장기 차입금 135억, 장기 차입금 146억, 합하면 620억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이게 많은지 적은지. 어쨌든 젠틀몬스터가 800억이고 블루엘리펀트가 620억이라는 부채가 차입금이 있는 거예요. 감이 잘 안 오실 거니까 이렇게 또 비교 분석 한번 해보죠. II 컴바인드는 800억의 차입금이 있어요. 근데 회사가 어쨌든 현금도 있을 거잖아요. 아까 현금으로 비교 분석할 때 현금이 얼마인지도 설명드렸어요.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1942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젠틀몬스터는 맘만 먹으면 1900억 가지고 800을 금방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 차입금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빼면은 순부채라고 하는 건데, 800억에서 1900을 빼면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사실 부채가 없이 끌 수 있는 거죠. 자, 반면에 블루엘리펀트는 총 차입금이 618억이었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57억입니다. 그러니까 57억으로 갚으면 순부채는 561억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제 부채 비율을 볼 겁니다. 부채 비율은 회사의 부채랑 자본을 비교해가지고 부채 비율을 뽑는 건데, 부채는 말 그대로 이제 회사가 갚아야 될 돈, 자본은 내 돈이잖아요. 요거를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부채 비율이 나오는 건데, 당연히 높을수록 부채 비율이 높으니까 재무적으로 어쨌든 좋지 않은 겁니다. 자, II 컴바인드는 부채 총계가 3,800억이에요. 아까 차입금 포함해서 회사 전체 총 부채가 3,800억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 총계는 8,700억이에요. 나누면 부채 비율이 44%밖에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100% 이하로 이제 부채 비율이 유지되면 굉장히 재무 건전성이 높은 거거든요. 부채 비율 44%밖에 안 됩니다. 이제 젠틀몬스터는. 반면에 블루엘리펀트는 부채 총계가 681억, 아까 차입금이 561억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포함해서 어쨌든 부채가 당연히 더 있겠죠. 681억이었고 자본 총계는 222억이에요. 나누면은 부채 비율은 30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44% 대 307%. 어쨌든 2025년 기준으로 재무제표로만 살펴보았을 때 양사의 재무 건전성은 너무나 분명하게 대비되는 수준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지만 재밌는 회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재무제표로만 분석을 해보는 뭐 부채 비율이었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두 가지 정도를 고려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울 수 있는 얘기인데 한번 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블루엘리펀트 부동산 토지 다룰 때 좀 재밌었다고 제가 했던 게 기억나시나요? 시가평가했다는 거 기억나시죠? 이런 거예요. 블루엘리펀트는 토지를 시가평가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석을 따라가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틀리에 길에 있던 성수동 필지를 이제 시가평가를 한 건데, 원래는 41억에 취득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140억으로 시가평가를 한 겁니다. 그럼 어쨌든 100억 정도가 올라가겠죠. 어쨌든 이 100억이 좀 회계적인 건데 재평가 차익이라는 걸로 자본에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블루엘리펀트 재무제표는 이 토지 재평가를 해가지고 자본이 그만큼 높아진 상태입니다. 사실 이건 일반적이지 않는 거거든요. 왜 했을까요? 블루엘리펀트 입장에서는 재무구조 안정성, 건전성을 위해서 재평가를 실시한 걸로 보이고요.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토지 시가평가 차익이 자본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반영된 게 아까 전에 부채 비율에 그 사람이 반영된 후가 부채 비율 300%예요. 이해되시죠? 시가평가를 한 게 300%입니다. 부채 비율이. 자, 반면에 젠틀몬스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취득원가, 산 가격 그대로 재무제표에 반영된 걸로 보이고, 블루엘리펀트처럼 이제 재평가한 거는 재무제표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저번에 기억나시나요? 컨텐츠 찍을 때? 내가 제목만 읽어줄게요. 땅 투자 규제 젠틀몬스터, 선글라스 팔아 산 성수동 땅값 5배 뛰었다. 신사옥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젠틀몬스터는 이거 안 한 거야. 지금 재무제표는 젠틀몬스터는 이 시가평가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젠틀몬스터는 당연히 거기도 엄청 뛰었잖아요. 그거를 시가평가를 안 한 게 부채 비율 44%고, 블루엘리펀트는 시가평가를 한 게 영끌한 게 300%인 거예요. 저는 굉장히 재밌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건물가 뚝 떨어졌어요, 만약에. 뚝 떨어지지 않지 않을까요? 네. 만약에 떨어지는 재무제표에도 좀 반영이
반영이 되는. 그 반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일은 거의 없죠. 어쨌든 이게 토지 같은 게 많이 뛰었을 때 이런 재평가를 해가지고 재무 건전성을 좀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걸 이제 시도를 하는데 뭐 제가 봤을 땐 좀 재밌었어요. 젠틀몬스터는 그냥 가만히 있고 블루 엘리펀트는 토지 시가 평가를 한 게 어쨌든 재무 비율이 이 정도다. 가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발견한. 자, 두 번째 포인트. II 컴바인드가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자회사 실적을 모두 합산한 연결 재무제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든 숫자는 국내 플러스 세계 각지에 있는 자회사 실적을 다 합치는 거예요. 자, 근데 블루 엘리펀트는 자회사 실적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블루 엘리펀트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본과 미국의 자회사가 있고 재무제표 감사 보고서 상에는 자회사 실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는데 제 추측상 자회사 실적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석을 보다 보면은 재팬가 미국이겠죠 이게 어쨌든 해외 자회사에 대여금이 60억씩 나가요. 그러니까 120억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나간다는 거는 장사가 안 된다는 거겠죠. 이건 장사가 안 될 거예요. 분명해요. 장사가 안 되고 어쨌든 손실을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여금이 60억씩 나가고 100억 이상의 대여금이 이제 수혈되고 있는 거고요. 블루 엘리펀트는 만약에 이 자회사 실적까지 합치게 되면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이거는 그냥 제 추측이긴 하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은 젠틀몬스터는 토지 시가 평가를 하지 않았다. 블루 엘리펀트는 토지 시가 평가를 한 재무제표다. 그리고 II 컴바인드는 자회사 실적까지 모두 합한 재무제표다. 반면에 블루 엘리펀트는 높은 확률로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자회사 재무제표를 합산하지 않는 재무제표다. 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은 이 격차는 확 더 늘어날 거예요. 젠틀몬스터가 시가평가도 하고 그리고 블루 엘리펀트가 자회사 실적까지 합쳐버리면은 아까 비교했던 부채 비율은 격차가 훨씬 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취마학습까지 해봤습니다. 마무리를 슬슬 해보겠습니다. 자, 두 기업은 K-아이웨어. K-아이웨어라는 동일한 카테고리에 속해 있지만 숫자로 살펴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사실상 체급이 완전히 다른 걸로 보입니다. 5년간 2021년부터 2025년간 양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II 컴바인드는 영업이익이 꾸준히 700억부터 이제 2,000억까지 나오고요. 영업이익률도 20%에서 30% 정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블루 엘리펀트는 영업이익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좀 들쑥날쑥 이제 편차가 심하고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왔던 2024년에는 42%까지 나왔지만 최근에는 어쨌든 6.5%로 확 주저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II 컴바인드는 15년간 축적된 브랜드 자산, 글로벌 네트워크, 그리고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루소티카, 구글이라는 전략적 파트너를 보유한 글로벌 중견 럭셔리 기업으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블루 엘리펀트는 7년차 초고속 성장 기업으로 가성비 전략으로 시장을 빠르게 침투했지만 법적 리스크와 경영 공백이라는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블루 엘리펀트는 젠틀몬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뭐 그대로 가져와서 가격을 바꿔서 성장했지만 그 가격 정책 때문에 같은 전략을 쓰면서도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가 제가 이제 정리한 결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끝내려고 하다가 또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젠틀몬스터가 지금 블루 엘리펀트 였을 때도 있었을 거 아니야. 지금 블루 엘리펀트가 매출 500억이잖아요. 젠틀몬스터도 매출이 500억이 시절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제가 봤거든요. 다행히 10년 전 자료가 있었어요. 2015년 딱 10년 전 자료가 공시가 되어 있는데 이때 II 컴바인드 매출액이 572억입니다. 그러니까 블루 엘리펀트랑 어쨌든 매출액은 거의 유사한 규모였어요. 딱 10년 전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2015년 II 컴바인드와 2025년 블루 엘리펀트의 경영 실적을 같이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매출액은 572억, 506억으로 약간 II 컴바인드가 높지만 같은 500억대 매출일 때 뭐 젠틀몬스터는 이미 영업이익이 200억이었어요. 그리고 순이익 180억 구조였고요. 반면에 블루 엘리펀트는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확장 비용과 이자 부담 때문에 어쨌든 이제 영업이익 34억 그리고 당기 순이익 15억이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블루 엘리펀트가 이제 진짜로 살아남으려면은 싸고 비슷한 안경이 아니라 결국 자기만의 오리지널리티와 가격 수익 구조를 새로 짜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끝내려고 했는데 적절한 예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카피캣 전략이라고 하나요? 카피캣 전략을 보면서 좀 다른 타사 사례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적절한 예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룰루레몬을 좋아하니까 룰루레몬 사례를 한번 생각해봤는데 잭시믹스 안다르 사례가 떠올랐거든요. 카피캣으로 봐도 되나요? 어쨌든 크게 보면 뭐 비슷한 레깅스 시장에서 가성비 전략으로 간 건 맞잖아요. 적절한 예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잭시믹스 안다르가 저는 뭐 잘 나간다만 얘기 들었는데 최근에 얼마 정도 경영 실적을 하는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찾아보니까 안다르와 잭시믹스가 현재 국내 슬래저 시장의 양강체제 를 하며 순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파는지 몰랐습니다. 안다르가 작년에 3천억을 팔았어요. 3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85억. 잭시미스가 2,740억 매출액, 영업이익이 173억. 그러니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블루 엘리펀트와 젠틀몬스터 사례랑 완전히 일치하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법적 리스크랑 그게 좀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뭔가 저가 모델로 시작해서 굉장히 자리를 잘 잡은 사례여가지고 제가 뭐 마지막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현재 블루 엘리펀트는 이제 대표 구석 이후에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고 독자적인 디자인 인력 확보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10년 뒤에 지금의 젠틀몬스터처럼 500억에서 7천억으로 간
케이스가 될 수 있을지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블루 엘리펀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도 재밌는 기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